안녕하세요. 쿠키 건강TV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추석 명절,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취업이라든지 결혼, 출산 같은 인생의 중대사에 대해서 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취업, 결혼, 자녀 출산, 성인이 되면 물론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 누구나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마음대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이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불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한의사 김현주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회원국 37개 국 중에서 36번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5년째 초저출산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불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임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정상적인 부부의 경우 90%가 임신을 시도를 시작한 1년 안에 임신에 성공한다고 보며 불임의 의학적인 정의는 1년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음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향후 임신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요인을 개선하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불임은 임신 불가능이 아니라 현재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했을 때 한 번의 월경 주기에 임신할 확률은 20에서 25%이며 6개월 안에는 75%, 1년 안에는 80에서 90%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1년간 피임 없이 부부 관계를 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는 전체 약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국내 불임 환자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약 1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임으로 인한 진료비도 5년 전과 비교해서 24%나 늘었다는데요. 불임 부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불임의 증가세는 만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초혼 연령은 남성이 32.4세, 여성이 29.8세인데요. 결혼 후에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초산 연령은 그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남성은 나이에 비례한 가입력 저하가 늦게 나타나고 덜 두드러지는 반면 여성은 나이의 영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가입력은 25세 전후에 가장 좋으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35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가입력이 감소합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도 자연히 늦어지고 있어 불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불임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여성 탓으로 돌렸는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부부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네. 아직까지도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여성 불임을 더 위주로 생각하기에 남편보다는 아내가 먼저 병원을 찾고 먼저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남편 측의 원인과 아내 측의 원인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난임의 요인에 비교적 복잡하며 검사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에 비해 남성의 불임 검사는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 임신이 지연된다면 오히려 남성이 먼저 검사해서 남성 요인을 밝히거나 배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불임이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임신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부분을 정상 임신 과정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상 임신 과정을 보면 여성의 성숙한 난소는 규칙적인 주기로 배란을 합니다.
그리고 배란일에 맞춰서 정자는 나팔관에 도달해야 하며 난간 팽대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란은 세포 분할을 거쳐 배아로 발생하며 수정란이 나팔관을 타고 이동하여 자궁 내막에 착상되면 비로소 임신이 됩니다. 난자의 배란, 정자의 사정, 정자와 수정란의 통과를 위한 나팔관의 확보, 수정란의 건강한 분화, 성숙한 자궁 내막의 안전한 착상은 전부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 요인 중 어느 하나에 확실한 장애가 발생해서 불임이 생기기도 하며 여러 요소가 조금씩 다방면에 영향을 주어 가임력을 저하시켜서 불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배란부터 수정, 착상, 거기에서 이제 임신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이제 불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여성 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 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우선 배란 장애가 있습니다. 네. 배란 장애로 인한 불임은 여성 불임 중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평소 생리 불순이 있어 생리를 거르는 일이 잦은 경우 배란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대표 질환입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경우에도 배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다만 실제 나이에 비해서 난소 나이가 현저히 앞서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자연 임신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 때 배란 유도제에 대한 반응도 약해서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착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폴립 등의 자궁의 기질적인 병변은 병변의 심한 정도와 병변 부위에 따라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관의 폐색, 쌍각 자궁과 같은 자궁 기형 등도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원인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근데 불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원인을 모르는 경우 같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그래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또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데 원인 자체를 모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돼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임 원인의 25%를 차지하는 게 이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흔히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이라고 표현하는 원인 불명의 불임이 있습니다. 전체 불임 중 약 20%, 간혹 30%까지 보고되기도 합니다. 원인 불명 불임이 많은 까닭은 결정적이지 않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신장이 허하고 충인맥이 훼손되었다고 진단되는 사람들 또한 약한 배란, 약한 난자, 약한 자궁 내막 등이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질병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람 그 자체, 전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진단은 더욱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최근 많은 수의 원인 불명 불임은 고령 임신 때문입니다. 임신을 시도하는 나이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특별한 기질적 질환이 없어도 임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남성 불임도 전체 불임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여성 불임의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남성 불임의 원인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남성 불임의 원인은 크게 고환을 기준으로 고환 전 원인, 고환 원인, 고환 후 원인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환 전 원인은 시상하부나 내하수체 같은 내분비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고환 원인은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질환이나 정계정맥류와 같은 음낭 질환에 의해 정상적인 정자 형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환 후 원인은 형성된 정자가 몸 밖으로 사정되기 위한 경로상에서 문제가 된 경우로 정로 폐쇄나 부성선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성의 생식 능력 결여에 대해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생식기관의 발육이 온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과
후천적 병변에 의해 생식기관이 손상된 이후 기능이 상실되거나 온전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선후천적 요인이 병발된 경우, 남성 생식기관을 주관하는 장기인 신의 기능 부족으로 인해 임신 능력이 저하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 불임의 원인 따로 있고 남성 불임의 원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불임 원인이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 후에 바로 아기가 안 생긴다고 바로 난임이다, 불임이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30세 이하의 젊은 부부라고 해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네. 부부의 나이가, 특히 여성의 나이가 많은 경우 35세 이상이라면 임신 시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생리불순이 있어 연 8회 이하의 월경을 하는 희발월경 상태이거나 생리통이 심해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임은 모두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 불임의 원인을 찾아내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결혼 후 1년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난임 치료 과정에서 부부가 겪는 어떤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그런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사실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난임 환자들을 보면요, 그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입니다. 임신을 해야 한다는 가족과 사회의 압박, 왜 나만 안 될까 하는 억울함과 자존감의 상실, 또 기대했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실망을 반복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임신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난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또다시 난임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난임 치료를 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부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올해 9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난임 부부들이 한방 치료 효과를 신뢰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정작 본인들이 난임이 되고 불임이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을 테지만은, 그래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임신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 좀 편안히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희소식은 어쨌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그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성의 경우는 불임 치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남성 불임의 서양의학적 치료 접근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 내과적 치료, 기타 치료의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남성 불임을 초래하는 뚜렷한 선행 질환인 정계정맥류, 부고한 폐쇄에 의한 감정자증 혹은 무정자증, 사정간 폐쇄 등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정자 형성 장애나 폐쇄된 정자 배출 경로를 교정해주면 임신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이라는 장기가 남성의 정자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해부학적으로 콩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뇨 생식기계 및 내분비계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환에서의 정자 형성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신체 상태에서는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적화된 정자들이 생산될 수 있고, 이러한 정자들이 수정되었을 때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남성 불임의 치료법이었고요. 그러면 여성 불임 치료법도 한의학적으로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임신을 자궁이나 난소에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몸 전체 균형이 깨지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 건강한 아기가 찾아옵니다.
한의학에서는 조경을 통해 평소 생리불순, 배란 기능 장애 등을 치료하여 보다 건강한 자연 임신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정열을 보강하여 난소 기능을 튼튼히 하여 고령 임신으로 인한 난임을 예방 또는 치료합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한방치료는 난소와 자궁으로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한방 난임 치료가 진행되면 평소 느꼈던 두통, 불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개선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며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회복되고 생리통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임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임 치료받다가 건강 전체를 네. 얻게 되는 그런 경우네요. 사실 불임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이런 시술하면서 한방 치료를 또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인공수정 시술은 여성의 몸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성공률은 낮고 누적 성공률은 높아지기에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연속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수가 누적될수록 난소 기능이 약해져 건강한 난자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는 등 시험관 시술로 인한 피로, 약화 현상은 흔합니다. 그렇기에 시술 전에 미리 정열을 보강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관 시술에 지친 몸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의학 이론적으로나 최근의 실험 논문, 임상 논문을 참조하면 적절한 한방 치료는 난소 기능 강화, 배란 기능 향상, 배 발생률 증가, 착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공생식 보조수를 보조하여 좀 더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늘고 있는 게 둘째 불임, 그러니까 2차성 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첫째는 정상적으로 잘 임신 출산을 했는데 둘째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첫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임신했는데 둘째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둘째 불임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둘째 불임이라고 말하지만 의학적 용어로는 2차성 불임입니다. 네. 1차성 불임은 한 번도 임신된 적이 없는 것이며 2차성 불임은 이전에 정상적인 임신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불임이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평균 초산 연령은 32세입니다. 첫 임신부터 적지 않은 나이인 경우 둘째와 터울을 두는 사이에 발생하는 나이에 따른 가임력 감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로 인해 부부관계 빈도가 뜸해지는 것도 둘째가 늦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혹은 이전의 출산 또는 유산 이후 가임력이 크게 손상될 만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유산, 사산 등을 겪으며 자궁이 상한 경우나 몸조리를 못하여 정열이 크게 손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첫째를 출산 잘 했다고 해서 마음이나 몸을 좀 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둘째의 불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차성 불임은 가임력이 감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 만큼 이러한 둘째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수칙, 노력이 필요합니다. 2차성 불임 예방 생활수칙, 첫째와 둘째 사이 터울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출산 후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기, 출산 및 유산 이후 몸 관리 잘하기, 생리에 이상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진료받기.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늦은 결혼 그리고 출산 등으로 임신에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연 임신을 위한 준비 어떤 게 있습니까? 동의보감에서도 임신을 하려면 여자는 월경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자들은 정기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부터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건데요. 먼저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이 우선돼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여성의 임신율과 정자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커피, 콜라 등 카페인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하루 5잔 이상의 커피, 500mg 이상의 카페인은 생식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 잡힌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12기 요법으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위주의 섭취 및 트랜스 지방 섭취 제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감소와 야채 섭취 권장, 고지방 유제품 섭취, 저지방화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종합 비타민 섭취,
단 고농도의 비타민 A는 태아 기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섭취를 금한, 식물 요래 보충제 투여를 통한 철분 섭취.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불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점점 이 난임, 불임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우리 몸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스트레스, 환경 독소,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될 부부의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노력하면 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불임 치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건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넘게까지 이 불임 치료받고 임신 시도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게 마련인데요.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한의사 김현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